내가 괜히 기술적 분석 배워가지고 괜히 털려가지고 생각 없이 있었으면 큰 수익 났는데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엉터리다, 의미가 없다, 단순하게 이렇게 적용하면 또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또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너도 나도 배우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 왜 갑자기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거지? 네. 옆에서 보고 배우고 있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 실제 종목에 대입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안 맞는 것도 많던데. 안 맞는 것도 많고. 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궁금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채널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하고 그거 외에도 물론 재료나 뭐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기본적 분석은 이제 기업 분석보다도 기술적 분석에 많이 콘텐츠를 다루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이 모든 차트에 다 맞는 줄 안다는 거지. 그게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도 되는 구간이 있고 적용하면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1년 내내 긴 차트 속에서 거기에서 기술적 분석을 다 대입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맞지가 않고 확률이 안 나온다. 이미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더더욱 안 맞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못 좀 생각을 하셔서 기술적 분석은 이거는 순 엉터리, 이게 아예 안 맞는 거다, 이걸 했다가 다 뭐 깡통 찬다, 다 손실 난다. 물론 그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못 짚는 게 있다. 왜냐면은 1년 동안의 긴 차트가 있잖아요. 그 구간마다 이때는 뭐 요런 캔들이 나왔고 뭐 여기는 뭐 골든 크로스고 뭐 데드 크로스고 뭐고 이평선도 여긴 이평선 안 나오네 뭐 이건 나오네 알 수 없네. 보통 그렇게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때 그때만 적용하는 게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흔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거기에 거래대금 테마가 생기고 주도주가 딱 생겼을 때 거기 한해서는 그 기술적 분석이 생각보다 되게 잘 맞습니다. 되게 맞고 높은 확률로 잘 맞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좋고 관심을 확 가졌을 때 거기에서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 관심이 계속 가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 관심이 꺼집니다.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또 안 맞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그거예요. 1년 365일 총 뭐 거래일로 따지면은 만약에 200거래일이라고 했을 때 200일 중에 한 180일, 190일은 기술적 분석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핫한 구간에 특정 뭐 관심을 받는 구간에 뭐 20거래일 정도는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으로 예상을 하거나 또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 구간들을 잘 찾아서, 왜냐면 종목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종목마다 각각 1년에 한 달 정도만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 쳤을 때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없으면 안 하고 잘 할 수 있는 기술적 구간의 패턴들이 있어요. 되게 그런 건 뭐 기법이야 워낙 많아서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올 때만 하면은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급한 마음에 지금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시장에서 그만큼 핫하지도 않은데 엄한 종목에 관심도 없고 거래량도 없는 종목에 그런 걸 막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기술적 분석을, 내가 공부한 거를 막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이 나오지 않는다. 누구나 관심을 갖는 재료, 테마 한해서 기술 분석을 좀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100개의 차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한 20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0, 20. 그러니까 그 구간이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그 구간만 오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에는 동의를 해요. 기술적 분석만 봐서는 한계가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왜냐면은 차트는 기존의 회사에 어느 정도 분석이 된 상태 또는 강한 재료가 나온 상태, 거기에서 이제 덧붙이는 매수나 매도의 타점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아예 안 보고 차트로만 한다 했을 때 생각보다 승률이 그렇게 높게는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실제로 계세요. 막 일부러 뭐 내가 뉴스를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뭐 내 판단이 흐려진다 해가지고 그런 뉴스를 다 끊고 나는 오로지 차트로만 승부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일단 그렇게 해서 잘 된 분들을 일단 저는 못 봤지만 있다고 해도 돌아가는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을 거고, 소위 말하는 막 깡통이나 이런 것들도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차트만 보기보다 우리는 그 기술 분석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오는 구간과 종목과 그런 시기,
그것들을 확실하게 우리는 구분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기술적 분석을 이거는 야 순 엉터리야 이거 해갖고 뭐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됐다기보다 그러니까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분들의 말이 확실하게 기술적 분석이 잘 먹히는 구간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핫하게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이고 그게 투자 심리로 연결이 되고 단기적인 이 주가의 변동은 투자 심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실제로 말도 안 되게 딱딱 맞으면서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한다. 거기에서는 기본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싸게 사는 거죠. 관심이 없을 때 회사가 충분히 괜찮다. 재료나 재무제표나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모멘텀이나 괜찮을 때 근데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을 때 사서 정말 핫해지고 관심을 막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할 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의 기본 투자 방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은 물론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덧붙여서 거기서 그냥 도구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술적 분석 베이스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핫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절정이 오를 때까지 매매하는 게 또 기술적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구간은 제대로 배운 기술적 분석에 한해서 정말 정직하게 잘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악재가 없을 때 전제하에 얘기고 제가 얘기한 거는 핫해지기 시작했을 때와 절정을 딱 할 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절정을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격하게 매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그라들 때까지 절정이었을 때 그 핫한 그 주가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계속 얘는 이럴 것 같아 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목에 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절정이 지나가는 구간을 좀 명확하게 알아채지 못하고 관심이 싹 사그라들면은 그때는 이제 누적 큰 손실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식의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위험한 거는 그 부분이죠. 가장 절정일 때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열심히 그걸 기술적 분석으로 적용해서 막 여기서 매매를 하다가 물리게 되면은 좀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차트도 볼 줄 알면서 내가 이게 관심이 사그라들기 전에는 철저하게 어떤 시나리오나 대응이나 손절이나 익절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아무래도 꾸준하게 길게 봤을 때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장기 투자가 무조건 뭐 답이다 해가지고 많이들 하시는데 아마 요즘 들어서 작년에 장기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이 요즘 들어서 좀 회의를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하이닉스 다 투자하고 길게 가져가니까 수익이 계속 쌓여서 정말 이게 답이구나라고 느꼈지만 올해 들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그분들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새롭게 시작한 주린이 분들이 장기 투자가 답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다 마이너스 전환됐죠? 그러니까 주식의 정답이 일단 없을 뿐더러 장기 투자가 당연히 말 그대로 뭐 길게 봤을 때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이거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 손실이 커지고 실제로 종목 픽이 좋지 않으면요 장기 투자도 진짜 거의 깡통에 가까울 정도로 마이너스 30%, 50% 금방 나옵니다. 무조건 또 그게 또 쉽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주변에서 많이 들려요. 왜 이렇게 이 종목이 왜 좋은 회사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 장기 투자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였냐. 네 맞아요. 원래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아마 진짜 종목 선정을 정말 잘하지 않고서는 장기 투자하기 진짜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면은 장기 투자했다가 들어갔는데 계속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거를 뭐 1년, 2년 반복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 인내의 한계가 와서 이거 안 되겠다. 플러스 될 때 팔고 다시 마이너스 될 맛 그쯤 돼서 다시 사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 주기가 빨라지면서 단기 매매로 약간 빠지게 되는 그런 루트가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데 주석형도 원래 그렇게 했었다면서요? 그치. 이렇게 단기 매매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야. 처음에는 장기 투자로 들어갔다가 플러스 10% 20% 찍힌 거 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본전 와 있고 마이너스 와 있고 다시 플러스 20% 찍혔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그게 본전 와 있고 그냥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팔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그게 다 매번 맞추긴 당연히 어렵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단기 매매로 많이 하게 됐고 실제로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확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포트를 나누자. 차라리 장기 투자랑 단기 매매 그냥 같이 가져가자. 그게 저만의 이제 솔루션이었고요. 어쨌든 뭐 기술적 분석이 과연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기술적 분석이 당연히 종목에 대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명확한 구간에서는 정말 높은 확률로 나온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무조건 안 맞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고, 실제로 중요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수익을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술적 분석 100%는 아니지만 재료, 투자 심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읽어낼 줄 알아야겠죠. 투자 심리라는 거는 주도주,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을 잘 파악해낼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얘기를 하고요. 그럼 거기 안에서 나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서 타점을 잡고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기준에 한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전저점을 이탈하면은 기술적 분석이 안 좋은데, 대부분 이게 저점을 하나 만들고 다시 한번 여기 이탈을 하면은 지지대 이탈이라고 해갖고 손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실제로 이탈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기술적 분석을 오히려 배우면은 여기서 털려버리고, 전저점을 이탈할 때 오히려 손절이 나와서 털려버리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좋은 회사니까 갖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난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이제 많이 나오거든. 아, 내가 괜히 기술적 분석 배워가지고 괜히 털려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있었으면 오히려 큰 수익 났는데,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엉터리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구간조차 단순하게 이렇게 적용하면 또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또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디테일을 좀 많이 공부했냐에 따라 달라요. 전저점을 뚫는 거 그 하나의 예시만 일단 듣고 했을 때, 자, 전저점을 뚫었을 때 거래량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기술적 분석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빠른 기간에 회복을 했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탈하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모든 기술적 분석이 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모른다고 해갖고 그거를 춘 엉터리다라고 폄하하기보다는 정말 디테일을 잘 쌓아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잘 내공을 쌓고, 그런 나만의 로직들을 잘 쌓아갔을 때 얼마나 확률을 높이는 거에 대한 하나의 무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마무리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디테일을 좀 쌓아가다 보면은 이게 무시 못한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저도 그걸로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제 주변에도 많이 그런 걸로 수익을 낸 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종목에 대한 거 완전히 무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주 할 말이 많아지네. 왜냐면 기술적 분석만 좀 이게 내가 워낙 또 한때 푹 빠져서 할 때가 있었고, 심지어 중간중간에 아 이거 답이 없다라고 느낀 적도 많았지. 그때는 실제 포기하고 싶었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기본적 분석 베이스로 하는 장투분들이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치. 왜냐면은 다들 다른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시선이 되게 많단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이제 저도 하지만, 당연히 기술적 분석만 너무 올인해가지고 막 이것만 그림 맞추기 게임처럼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안 좋은데, 이거를 정말 잘만 활용하면은 너무 꿀인데, 이거 너무 잘 활용하면 솔직히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야. 좋은 사람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너도 나도 이거를 이렇게 배우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그거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시장의 원리가 또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이거를 막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람마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어렵다 싶으면은 기본적 분석으로 열심히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충분히 이것도 의미가 있고 잘만 내 걸로 만들면은 대박은 아니어도 꾸준한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 생각인데,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정말로 기술적 분석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해서 회의적으로 바뀌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의미가 확실히 있다, 그래서 뭐 희망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자유롭게 저는 그냥 다 경험을 해보고 저는 양쪽 다 이해를 좀 하니까요, 자유롭게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저도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 확률을 나타나 기술적 분석이 딱 들어맞았을 때 수익 딱 나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짜릿함에 못 잊어서 자꾸 도박처럼 이제 하면은 그때부터 망하는 거야.